예, 안녕하세요. 신동아 고재석 기자입니다. 여의도 머니볼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대선도, 총선도, 지방선거도 없는 해죠. 그런데 최근 여의도에서 뜨거운 판 하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3월 8일 개최 예정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은 누가 차기 여당의 당대표가 되느냐에 있겠죠. 지난 1월 25일에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금의 구도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2파전 양상으로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사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가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전망은 할 수 있지만 명확히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전당대회 룰은 잘 아시다시피 당원 100% 투표, 그러니까 흔히 민심이라고 불리는 여론조사를 아예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당원 명부를 사설 여론조사 업체에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모두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결과입니다. 이 말인 즉슨 3월 8일 날 뚜껑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저는 좀 다른 대목에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상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최근 들어서 김기현 의원을 친윤, 그러니까 친윤석열계, 안철수 의원을 비윤석열계로 분류하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당사자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도 당대표로 김기현 의원을 선호한다는 게 여의도의 중론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서의 밑바탕에는 당내 저변에 자리한, 그러니까 대선 당시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역효과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흔히 여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음직한 얘기인데요. 실제로 제가 대선 이후에 여권 인사들을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단일화 피로감으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다수가 이재명 후보로 가서 윤석열 후보가 질 뻔했다거나, 단일화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초래해서 질 뻔했다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철수 때문에 질 뻔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니었다면 최종 결과인 0.73%포인트보다 더 큰 격차가 났을 거라는 인식도 스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은 이른바 이제 정치인들이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자주 거론하는 얘기입니다. 자,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안철수 홀대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을 하긴 했지만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의 흔적이 과연 초대 내각에 스며 있느냐 했을 때는 갸우뚱하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왔다.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까지 한 사람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핵관 측과 안철수 의원 간에 약간 널따란 강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런 저간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대선 후보 윤석열은 단일화 상대 안철수 때문에 경쟁 후보인 이재명에게 질 뻔했을까요? 데이터에 따르면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유재성 계명대 교수가 2022년, 그러니까 작년 5월 11일 동아시아 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워킹페이퍼 부동층과 이동투표자의 특성과 투표 선택이라는 연구 보고서, 일종의 논문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선거 사전 사후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한 대선 패널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거 전에 같은 사람을 상대로 1차 조사를 하고요. 선거 후에 투표가 이뤄진 이후에 1차 조사 대상자에 한해서 다시 조사를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묻고 끝나버리는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투표 변화의 추이를 알기에 굉장히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가장 잘 조사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선거 평론을 하는 분들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부동층, 스윙부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저도 옛날에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유재성 교수에 따르면 부동층과 이동투표자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부동층은요, 선거 캠페인 기간에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고민한다고 추정되는 유권자이고요. 이동투표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다가 선거 캠페인 기간에 지지 후보를 변경, 이동하는 유권자입니다. 명확히 다르죠. 자, 유 교수에 따르면 부동층은 지난 대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찍을지 모르던 사람들은 막상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페인이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피를 못 잡는 유권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인 일종의 이제 효과적인 캠페인을 펼쳤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 이 지지 후보를 선거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에 결정했다는 부동층 유권자는 33.36%에 달했는데요. 이들은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54.55%, 윤석열 후보에게는 45.45%의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은 이재명 후보를 선호한 거죠. 자,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된 대선에서 더 주목할 사람들은 사실은 이동투표자입니다. 20대 대선에서 선거 기간 중 지지 후보를 변경 이동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의 28.75%였습니다. 상당히 많죠. 3분의 1 가까운 숫자니까요. 이동투표자 구분하기 위해서 유재성 교수는 지속투표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에 지속투표자는 75.16%, 이동투표자는 24.85%였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 지속투표자는 69.77%, 이동투표자는 30.23%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아탄 유권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재밌습니다. 1차 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아직 사퇴하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 중에 무려 60.6%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택한 비율은 33.1%에 그쳤고요. 나머지는 군소 후보를 택하거나 투표를 하지 않거나 이랬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투표자의 14.64%가 기존의 안철수 지지자였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투표자의 8.48%만이 기존의 안철수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윤석열 후보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데이터,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는 선거 막판 부동층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를 흡수하거나 단일화 효과를 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택한 부동층보다는 윤석열을 택한 이동투표자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포인트라는 간발의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재성 교수는 아예 이 보고서에서요, 못을 박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지지를 변경 이동한 투표자는 주로 안철수 지지에서 변경 이동한 투표자로 나타났기에 윤석열 후보의 대선 승리는 후보 단일화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렸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설명해 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죠. 자, 이 글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재밌는 아주 간접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투표자,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 정치인 호오도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누가 좋고 싫으냐, 이걸 물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각 후보의 투표자별로 좋아하는 정치인 순위를 매긴 거죠. 그러니까 이 순위에서는 일단 윤석열, 이재명이 포함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포함되고 안철수 후보가 포함이 됩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해서 각 투표자에게 10점 만점으로 호호도를 매긴 건데요. 10점에 가까울수록 이 사람이 좋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윤석열 투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는 윤석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얘기죠. 윤석열 투표자의 정치 호호도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 가장 호감도가 높은 사람은 안철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투표자 중에서 7.04점을 얻었고요. 그 다음 윤석열이 6.24점, 문재인은 3.22점, 이재명은 2.49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잘못 봤나 싶어서 몇 차례를 다시 봤거든요. 아니, 왜 상식적으로 누구를 뽑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맞았습니다. 안철수가 가장 좋았던 거죠, 윤석열 투표자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투표자에게 가장 호의적인 인물은 안철수인데
그런 안철수가 선거 과정에서 사퇴를 해버렸으니 그 다음으로 호의적인 윤석열한테 투표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그래서 유재석 교수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스러운 표의 이전이다. 그런데 이재명 투표자의 정치인 호호도 점수를 보면요. 이재명이 5.38점이었고요. 사실은 이 점수도 사실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5.26점, 안철수가 4.52점, 윤석열이 2.21점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이상할 게 없는 일이죠. 이재명 투표자들이 이재명이 제일 좋다는 건요. 반대로 윤석열 투표자들이 안철수가 제일 좋다는 건 지금 봐도 굉장히 독특한 한국 정치에선 참 있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없었으면 윤석열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다. 이 점 말고도요, 이 조사는 사실은 많은 걸 말해줍니다. 우선 지금의 보수 세력은 독자적으로 대선에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모니볼 제가 5편에서 데이터로 입증한 바이지만 현재의 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표현은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40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주류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된 거는 이제 5편을 다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아이러니한 건요. 주류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지금도 비주류 운동권 행세를 하고요.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마치 모든 패권을 쥔 것 마냥 타협 없이 독주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두 세력 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저는 좀 한국 정치의 낙후성이 이 대목에서 비롯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종종 하곤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집권 초부터 대선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엄밀히 알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넓히기보다는 검찰을 중심으로 한 관료 집단과 옛 정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비칠수록 안철수 후보 측에서 넘어온 이동 투표자의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투표자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온다고 보는 게 사실 데이터를 종합하면 합리적인 결론이 될 겁니다. 울타리를 높게 친 정치 세력의 마음을 열 울타리 바깥의 유권자는 없을 테니까요. 자, 그러니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란도 악재 중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자, 이 표현을 빌자면 당대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 선출 과정에서 자꾸 윤심 논란이 불거지고 이선으로 후퇴했다고 알려졌던 이른바 윤핵관 중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자꾸 전면에 나서 모양새가 비치면은 이 기존의 지지자들은 알 수 없어도 이동 투표자들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 투표자의 눈에는 여권의 자꾸 폐쇄적인 울타리, 그러니까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자, 대선을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여러 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지지 기반이 취약한 대통령이라고 말입니다. 실은 집권 전이건 집권 후건 그 취약한 지지 기반을 보완해 줄 그룹이 저희가 오늘 살펴본 이동투표자입니다. 그런 이동투표자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는 새해 들어서 감점 요인만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부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